1년 전 청량리 경동시장 지하상가.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유명 배우 출신의 먹방 유튜버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가 옆집 칼국수를 먹으며 진짜 맛있다 한마디를 남긴 순간 지하상가의 풍경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옆집은 하루아침에 전국구 맛집으로 떠올랐고 20년간 국수와 비빔밥, 머릿고기를 지켜온 김 여사의 가게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손님을 붙잡으려다 망신을 당하고 연예인 손님을 눈앞에서 놓치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결국 모든 걸 잃고 가게 문을 닫게 되지만 다시 도전하며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추락에서 시작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사연이 펼쳐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스토리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 지하상가는 점심 피크타임이 지난 오후여서 고요했습니다. 김 여사의 가게도 빈 그릇만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국물 끓는 소리조차 쓸쓸했지요. 그러던 그때 바로 옆집에서 연예인 유튜버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요즘 유튜버들 자주 오니까 뭐 또 그러다 가겠지. 김 여사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버가 옆집 칼국수를 한 입 맛보더니 놀란 표정과 함께 내뱉은 단 한마디. 와, 이 집 진짜 맛있네요. 그 유튜버의 영향력이 대단했는지 그 말은 삽시간에 SNS와 방송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배우가 인정한 집, SNS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 그곳에서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만족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옆집 앞에는 발 디딜 틈 없는 줄이 생겼고 김 여사의 가게는 단골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국수와 비빔밥, 머릿고기를 이곳에서 지켜왔는데 왜 세상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거지. 여러 화제가 이어지며 지하상가의 가게들 대부분은 손님이 늘었지만 부산집과 메뉴가 비슷했던 김 여사의 가게만은 유독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김 여사의 가게에는 늘 몇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온 아주머니, 근처 직장인, 단골 노인 손님들 많지는 않아도 꾸준히 찾아와 주던 얼굴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옆집이 방송을 타고 유명한 집으로 떠오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곳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원래 김 여사의 가게를 찾던 손님들조차 줄을 따라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르고 온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렇게까지 줄을 서는데 분명 이유가 있겠지. 사람들은 음식의 맛을 확인하기도 전에 줄에 합류하는 것으로 이미 만족을 얻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참다 못해 줄 선 사람들을 향해 은근슬쩍 눈짓을 하며 소곤거렸습니다. 우리 집도 아주 맛있어요. 국수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머릿고기도 바로 나와요. 그러자 한 손님이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에요. 줄 서서 먹어야 인증샷 올릴 맛이 나죠. 그 순간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경험, SNS에 남길 장면, 그리고 유명세 자체였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손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맛보다 더 강한 힘이 지하상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장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드라마에 나온 그 배우가 온다더라. 지하상가는 아침부터 술렁였고 상인들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김 여사의 가슴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국수, 비빔밥, 머릿고기. 혹시라도 우리 가게로 들어온다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 점심 무렵 지하상가 입구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잘 알려진 연예인의 얼굴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며 길을 비켜섰습니다. 그 순간 옆집 부산집 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상 곱게 화장한 얼굴, 깔끔한 한복 차림. 거기에 특유의 넉넉한 입담이 더해져 손님들은 단번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이 다 오셨네. 어서 와요, 배우님. 연예인은 망설임도 없이 부산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언니는 활짝 웃으며 직접 손을 잡아 이끌었고 카메라 플래시와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보던 김 여사의 눈가엔 이슬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앞에는 여전히 빈 의자와 고요한 테이블뿐. 혹시 몰라 미리 준비한 따끈하게 데운 머릿고기 접시는 식어가고 비빔밥의 김은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솜씨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세상은 맛이 아니라 이름과 겉모습을 쫓는구나. 부산집 언니는 참
사람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네. 그날 그녀의 마음 한쪽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실감은 곧 더 깊은 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김 여사의 가게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국수와 여러 음식들은 끓여놓으면 반은 버리기 일쑤였지요. 손님이 들어오지 않으니 재료는 썩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부산집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한가한 틈을 타 김 여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동생. 어차피 비빔밥 재료 다 못 팔잖아. 그냥 나한테 넘기면 어때? 가격은 적당히 쳐줄 테니 손해는 안 보게 해줄게. 그 말에 김 여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내가 못나서 남는 재료를 팔아넘겨야 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 내가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그렇다고 내 장사하려고 만든 비빔밥 재료를 팔 순 없지 않나. 부산집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 괜한 고집 부리지 마. 지금은 덜 손해보는 게 먼저야. 오전에 만들고 나서 당일 못 팔 것 같은 만큼만 내게 넘기면 되잖아.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김 여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 돌아올 막내딸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막내 등록금이 당장인데 내가 이 고집을 부려도 되는 걸까?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부터 가져가고 대신 가격은 제대로 줘. 부산집 언니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솜씨로는 손님을 못 지켜내고 결국 딸 등록금 핑계대며 남는 재료를 팔아넘기는 신세라니.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이지. 그날 김 여사는 처음으로 부산집 언니 앞에서 철저히 초라해진 자신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재료를 넘겨주며 마음이 무너졌던 그날 이후 김 여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해야지. 사람들이 줄 서는 건 그저 운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진 탓이겠지. 마침 가게를 드나들던 한 상인의 아들에게 김 여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머니, 요즘은 SNS를 하셔야 해요. 음식 사진 올리고 해시태그 달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말에 김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국수 국물만 끓이며 살아온 그에게 SNS라는 말은 생소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가게를 붙잡으려면 시도라도 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막내딸에게 배운 대로 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갓 지은 비빔밥을 찍어 올렸습니다. 국수 위에 팔을 얹고 머릿고기도 그릇에 담아 찍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음식은 그녀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색은 탁하며 사진 구도는 엉성했습니다. 그녀는 서툰 손가락으로 글자를 눌러 올렸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김 여사네 집에 와서 드세요. 며칠 뒤 그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진이 엉망이네. 맛은 있을까? 가게에서 직접 쓴 거 아냐? 맞춤법도 엉망이네. 그 글들을 읽는 순간 김 여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럴 사람인가?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 부산집 언니 가게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젊은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음식을 즐겼습니다. 부산집 언니의 한복자락은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 여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SNS라는 낯선 세상은 그녀에게 희망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또다시 그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지하상가는 부산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김 여사는 순간 줄 끝에 선 손님들을 향해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은 줄 안 서셔도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김치랑 만두 서비스도 드립니다. 한때라면 기뻐할 제안이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웃음이 번지더니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장사 안 되니까 그냥 덤으로 주는 거네. 그러니까 여긴 줄이 없는 거지.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김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비스로 내민 만두와 김치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오히려 공짜가 그녀의 가게가 더 초라하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쓰다 남은 만두를 치우며 깨달았습니다. 공짜를 내밀어도 사람 마음은 붙잡히지 않는구나. 아이러니하게도 손님을 잡으려는 몸부림은 오히려 더 빠르게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김 여사의 가게는 이미 오래 버티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국수도 비빔밥도 머릿고기도 끓여 놓으면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손님은 발길을 끊었고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졌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펼쳐보며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20년을 지켜온 이 가게가 내 손으로 끝나는 건가? 결국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부산집 언니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여보게, 동생. 이제 그만 손 털고 나오지 그래? 내가 권리금 제대로 쳐줄 테니 고생은 이제 그만하자고. 괜히 더 생활만 힘들어지기 전에 정리할 때 정리해야지.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20년 세월을 국자 하나로 버텨왔건만 그 자리마저 내어줘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언니, 나 아직 이 자리 못 떠나겠어. 내 손으로 세운 가게인데 여길 포기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고집 부리지 마. 동생도 알잖아. 하루하루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지금은 버티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때야. 그 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쌓여가는 생활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나기 힘든 굴레. 김 여사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떨리는 손을 움켜쥔 채 결국 인정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옆집 부산집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했어, 동생.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서 야시장 추진한다니까 한번 방문해봐. 내가 김 여사를 추천해놨어. 그러나 김 여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텅 빈 주방, 불 꺼진 가게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순간 20년 세월이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김 여사는 알았습니다. 가게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장사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한쪽을 통째로 잃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눈을 감고 울음을 삼키며 가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지하상가 가게를 정리한 뒤 김 여사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20년 세월을 쏟아부었던 터전을 잃고 나니 매일의 시간이 허전하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 하나 들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자신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부산집 언니의 말이 떠올랐고 김 여사는 시장 상인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청량리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이 동네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와 상인회가 손잡고 경동시장, 야시장을 준비 중입니다. 주말 밤마다 불을 밝히고 새로운 손님들, 특히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자는 거지요. 그곳에 김 여사님 같은 스토리를 가진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지하상가에서는 실패했지만 야시장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다시 해낼 수 있을까? 이미 무너진 사람인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때 마침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인회를 방문한 한 젊은 상인이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음식 그 자체보다도 이야기를 원해요. 이번 야시장은 청년들이 주 타겟층이지만 아주머니가 20년 동안 지켜온 국수와 비빔밥, 머릿고기, 그게 다 이야기잖아요. 그걸 들려주고 보여주면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말은 부산집 언니의 현실적인 조언과 겹쳐져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할 수 있다. 이제는 숟가락 하나에도 내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맛으로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손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날 밤 김 여사는 한참을 걷다 멈춰서서 다시 두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호히 중얼거렸습니다. 좋다. 경동시장 야시장, 내가 다시 도전해보겠다. 3개월 후 드디어 야시장이 열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청량리 경동시장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전구들이 불을 밝히자 오래된 시장은 마치 축제장처럼 빛났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 여사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작은 천막 안, 주방 도구는 낡았지만 반짝이도록 닦아두었고 오늘을 위해 새로 장만한 하늘색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가볍게 화장을 얹고 머리도 단정히 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못했을 모습이었지만
부산집 언니가 언제나 한복 차림으로 손님을 맞이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오늘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맛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한다. 김 여사는 고운 한복을 매만지며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순간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커플이 메뉴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시골국수 2그릇이요. 어서 와요. 오늘 이 국수는 특별한 국물이에요. 제가 지하상가에서 20년 동안 끓여온 맛 꼭 한번 느껴보세요. 예전 같으면 그저 담담히 음식을 내놓았을 그녀가 이제는 활짝 웃으며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곁들였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국물 맛이지?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국수에 사연이 있으니까 더 특별하네.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SNS에 퍼져나갔습니다. 경동시장 지하상가 20년 김여사집, 야시장에서 부활. 유튜버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앞다투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의 작은 천막 앞은 어느새 취재진과 젊은 유튜버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들썩였고 그녀의 국수는 화면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카메라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유명 방송사의 리포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김 여사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오늘 가장 줄이 긴 가게 중 하나입니다. 야시장에서 손님을 맞는 기분이 어떠세요? 20년 동안 지하상가 한자리에서 국수를 지켰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었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도 많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국자를 잡고 맛있게 먹는 사람들 웃는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한 그릇에 제 지난 세월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여사 집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을 줄이었습니다. 국수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무너졌던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경동시장 야시장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김 여사의 국물은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삶을 위로하는 한 그릇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You say slow